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Come, 이토록 고요한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예뻐요, 책이. 책이 종이의 재질이 조금 약간 도톰해요. 도톰해서 이렇게 일러스트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사진이 참 많이 나와요. 일러스트하고 사진이 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죠? 사진도. 그림도 예쁘고요. 글씨도 예쁘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음 챙김, 그런 명상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분이 마이클 액턴 스미스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모시 몬스터 그 제작사인 마인드 캔디의 설립자이세요. 그래서 엄청난 모바일 게임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신 분이신데,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그런 창의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일에 치여서 바빠서 못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챙김이라는 그러한 명상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얻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앱까지 만들어요. 스마트폰 앱.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컴이라고 CALM이라는 그러한 모바일 앱을 만들어요. 그 모바일 앱이 뭐냐면 명상 앱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사진들, 멋있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잔잔한 음악과 그런 명상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앱이에요. 그래서 그런 앱도 개발을 하고 이 책도 쓰시게 된 거예요. 명상에 정말 좋다는 거를 알고 그거에 관련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거나 그럴 때 그냥 아무 데나 쓱 열어서 이렇게 사진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숙면을 위한 5가지 법칙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하거든요. 사진도 나오고 일러스트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 딱 펴서 그냥 잠깐 읽고 그리고 자고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내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이 어떻게 좋은지는 전에도 소개를 몇 번 해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 챙김 명상이 생산성도 향상시켜주고요. 근무 환경 만족도도 상승시켜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 미국 의류업계의 한 기업이 49,000명에 이르는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명상하고 요가를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큐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직원들의 그러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료업계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나잖아요. 업무량도 많지만 스트레스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그 소개해드릴 때도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분들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만큼 그 의료비도 많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의 의료비가 7%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생산성도 향상되었고, 그리고 창의성 개발이나 집중력, 사고력 향상에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명상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모두 효과적이라고 해요.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심혈관 계통에 좋은 거는 다 아실 거예요. 호흡기, 면역력 증강, 그리고 뇌 노화를 방지해 주고요.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끔 도와주고 창의력을 향상시켜주고 정말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꾸 그런 명상이 좋으니까 자꾸 책도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일기 쓰는 법이 나오는데요. 뭐 매일 쓰면 좋죠. 매일 쓰면 좋은데 상황이 안 되면 뭐 내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쓰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가지 목록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언제 마음의 평화를 느꼈나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오늘의 중요한 사건 3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쓰면 정말 마음의 편안함, 평온함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숙면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략하게 3가지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언제 마음의 평화를 느꼈나요?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오늘 중요한 사건 3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이 그 불로전의 비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9가지 규칙 있죠. 그 9가지에 포함되는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공통된 내용이 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라 뭐 산책하고 그리고 동물 키우는 거 그러한 것들 뭐 자전거 타기 그런 것도 있고 공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정말 우리 사람들한테 휴식을 전해주잖아요. 자연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마음에 평정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도심에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에 작은 공원이나 그런 산책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난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그렇게 아니면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 치유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 연구 사례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그런 병상에서 그런 녹지가 보일 때 회복력이 더 빠르다고 해요.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 그 녹지가 보이지 않는 환자랑 녹지가 보이는 환자랑 비교했을 때 녹지가 보이는 그런 환자의 상태가 더 회복력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의 건물 밀집 지역에 빈민가에 녹지를 조성했더니 주민들의 공격적인 행동과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에 자제력과 정신적인 만족감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침착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과 같이 함께 하는 게 좋고 또 항상 그 자연 그런 경치나 풍경을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정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연을 느끼는 명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자연의 푸른 숲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이완합니다. 허리를 쭉 펴고 상체를 곧게 세운 다음 내가 앉은 곳에 땅을 느껴봅니다. 들판이나 숲속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풍부한 흙내음을 맡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나무 잎사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고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새나 동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무의 잎, 가지, 트렁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손을 뻗어 나무 가지를 만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 껍질이 손에 닿는 느낌도 상상해 봅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늘, 목재, 깨끗한 공기,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나무와 한 마음이 되어보세요. 복잡하게 뻗어있는 뿌리로 땅에 물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가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나뭇잎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만히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뭇잎 사이로 나뭇잎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비벼대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정말 멋져요. 이렇게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바람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그런 소리들이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나무가 흔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바람 소리처럼 나뭇잎 소리처럼 이렇게 정말 예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운 낮은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 가까이에 거기 가면 중간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다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 그런 주변에 아주 작게 들리는 그런 소음들도 있고 사람들 소리도 있고 발소리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 잠깐의 멈춤, 그러한 시간들이 참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산을 가지 않거나 아니면 집 앞에 작은 뭐 공원이나 그런 놀이터나 그런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햇빛도 쐬고 그리고 바람도 느껴보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리하우스를 그리는 것도 나와요. 나만의 트리하우스 그리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맨발로 걷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향 그런 요즘에는 또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심리적 안정을 주는 향이 뭐가 있냐면요. 로즈메리, 제스민, 라벤더, 시트러스 그 다음에 샌달우드, 페퍼멘트 그런 종류들이 있고요. 로즈메리는 기억력을 높게 해주고요. 그리고 제스민은 진정 효과가 좋다고 해요. 라벤더는 다 아시겠지만 저도 라벤더를 좋아하는데 그 잠들기 전에 베개에 조금 뿌려주면 숙면하는데 좋다고 해요. 수면의 질을 높게 해준다고 해요. 시트러스 향은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고 해요. 시트러스 향이. 그리고 샌들우드 향은 진정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페퍼민트 오일이나 티는 이제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한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위나 장 쪽에 소화기관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페퍼민트 오일이나 티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캐모마일도 좋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가, 캐모마일 차를 많이 권하잖아요. 캐모마일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좋고, 하늘을 가끔씩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평정심을 찾는데 좋다고 해요. 여기서 2마리 늑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틴나탄 스님이 하신 그런 명언,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2마리 늑대, 체로키족의 옛 이야기. 나이 지긋한 체로키 인디언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아주 나쁜 늑대야.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원한,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감, 우월감,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지. 다른 하나는 좋은 늑대야.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관용, 공감, 진실을 의미하는 늑대란다. 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세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늑대가 더 세지. 우리가 어떤 늑대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들이 달라지고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또 숙면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잠이 참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그만큼 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면을 잘하면요, 자가치유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내 자신을 치료하는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수면이 중요한데 수면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는 침실도 조금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로 꾸며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침실 안에 그런 뭐 옷을 막 쌓아두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거나 아니면 뭐 일에 관련된 것들을 놔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일과 관련된 거, 뭐 잡동사니,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그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되도록이면 심플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침실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벽지도 이제 푸른색 계열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잖아요. 푸른색 계열이. 그래서 푸른 빛깔이 좋고요. 그리고 또 침대 주변에 노트패드나 일기장을 두는 건 좋다고 해요. 왜냐면 뭐 할 일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잠깐 뭐 메모할 때, 그리고 다음 내일 할 일을 미리 체크해놓고 정리해놓고 자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그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양 1마리, 양 2마리 이렇게 양을 세잖아요. 그런데 옥스퍼드 연구진에 따르면 양을 세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양을 세면 그런 잠들기까지의 그 시간을 늦추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양을 세는 건 안 좋고요. 양 세는 거 대신에 감사한 일을 세어보라고 해요. 감사한 일을 세어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고요한 자연 풍경을 상상하든가 시골의 전원 풍경, 좋은 풍경 있죠. 마음이 평온해지는
잔잔함이 느껴지는 그런 자연 풍경을 떠올려도 좋고요. 그 다음에 호숫가, 잔잔한 호숫가를 떠올리면 숙면하고 잠이 빨리 드는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숙면을 돕는 그런 명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처럼 잔잔한 풍경을 상상하시면서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조용히 의식을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끌어안고 있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생각,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바쁜 하루를 지내고 이제 깊은 수면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재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에게 편안한 휴식을 허락하세요. 해변에 누워있는 우리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몸 아래 부드러운 모래를 느껴보세요. 쌀같이 느껴지는 뜨거운 태양을 느껴보세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편안히 가져보세요. 생각과 걱정은 머리 위 하늘로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을 내보내고 의식은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을 느끼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